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교육에 대한 우리의 모든 상식을 뒤집어 버릴 것입니다. 그것도 2400년 전 한 철학자의 독특한 가족사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말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어머니는 파이나레테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산파였어요. 생명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어머니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하나 있었어요. 어머니는 몸의 아이를 받아내고 자신은 영혼의 아이를 받아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사람들에게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을 스스로 깨닫게 도와주는 일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마치 산파가 아이를 낳아주는 것이 아니라 산모가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어요.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까지 말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육자 중 한 명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교육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선생님이 앞에서 지식을 설명하고 학생들은 그것을 열심히 받아 적으며 외우려고 하는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이런 방식이 진정한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이런 방식은 사람들을 더 무지하게 만든다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소크라테스가 생각한 진정한 교육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영혼의 산파라고 부른 자신의 교육 방법은 정확히 어떤 것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교육 철학의 비밀을 완전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배움과 가르침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지금까지의 교육 경험을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될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살았던 기원전 5세기 아테네는 교육의 황금기였습니다. 특히 소피스트라고 불리는 직업적 교육자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었어요. 이들은 높은 수업료를 받고 젊은 귀족들에게 웅변술, 논리학, 정치학 등을 가르쳤습니다. 소피스트들의 교육 방식은 매우 체계적이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지식과 기술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교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빈 그릇에 물을 부어 넣듯이 무지한 학생들의 머리에 지식을 채워 넣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라고 본 거죠. 이런 교육과는 오늘날에도 매우 익숙합니다. 선생님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고 학생은 지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교육의 목적은 선생님이 가진 지식을 학생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때 좋은 선생님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고, 좋은 학생은 선생님의 설명을 잘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이런 교육 방식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는 진정한 지식이 외부에서 주입될 수 있는 것인지 의심했습니다. 플라톤의 메논이라는 대화편을 보면 소크라테스는 이런 놀라운 실험을 해보여요. 메논의 하인으로 일하는 소년 하나가 등장합니다. 이 소년은 기하학을 배운 적이 전혀 없어요. 소크라테스는 이 소년에게 정사각형의 넓이를 2배로 만드는 문제를 제시합니다. 처음에 소년은 변의 길이를 2배로 늘리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질문을 통해 소년이 스스로 이것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넓이가 2배가 아니라 4배가 되거든요. 소년은 혼란에 빠집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계속해서 질문만 던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건 어떨까 하는 식으로요. 놀랍게도 소년은 결국 스스로 정답을 찾아냅니다. 대각선을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그리면 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이 실험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던 걸까요? 바로 진정한 지식은 외부에서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 안에 이미 존재한다는 것이었어요. 교육자의 역할은 그 지식을 억지로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스스로 그 지식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생각이었어요. 지식을 상품처럼 사고 파는 소피스트들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거든요.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어떤 지식도 팔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소크라테스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가르쳤을까요? 그의 교육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독특한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 그가 절대 직접적인 답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 계속해서 질문만 던졌어요. 누군가 정의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소크라테스는 좋은 질문이네요. 그런데 당신은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되묻는 식이었죠. 두 번째 특징은 대화 상대방의 말에서 모순을 찾아내는 것이었어요. 예를 들어, 누군가 정의는 강한 자의 이익이다라고 말하면 소크라테스는 그렇다면 의사가 환자에게 쓴 약을 먹이는 것도 의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인가요? 라는 식으로 질문을 던져서 그 정의의 문제점을 드러냈어요. 세 번째 특징은 무지의 자각에서 시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이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 실제로는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이것이 바로 유명한 무지의 지입니다. 플라톤의 라케스라는 대화편을 보면 이런 과정이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라케스는 아테네의 용맹한 장군이었어요. 소크라테스는 그에게 용기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라케스는 자신있게 대답해요. 용기란 전쟁터에서 적에게 등을 돌리지 않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질문을 던져요. 그럼 적을 유인하기 위해 일부러 후퇴하는 것은 용기가 아닌가요? 스키타이인들의 기마전술처럼 말이에요. 라케스는 당황합니다. 그래서 용기의 정의를 수정해요. 용기란 영혼의 굳센 인내입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또 질문해요. 그럼 무모한 고집도 용기인가요? 분별 없는 인내도 용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을 받다 보면 라케스는 결국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용기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요. 이것이 바로 무지의 자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무지의 자각이 절망이 아니라 진정한 배움의 시작이라는 점이에요.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배우려고 노력하게 되거든요. 소크라테스는 이런 과정을 통해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기성의 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머리로 직접 문제를 고민하게 한 거죠. 이것이 바로 소크라테스 대화법의 핵심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교육 방법을 삼파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어로는 마이에우티케 테크네라고 해요. 이 단어에는 매우 깊은 철학적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선 산파가 하는 일을 생각해 봅시다. 산파는 아이를 만들어내지 않아요. 아이는 이미 산모의 뱃속에 있습니다. 산파는 그 아이가 안전하게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진통을 견딜 수 있게 격려하고 적절한 순간에 힘을 쓸 수 있게 도와주고 출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봅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교육도 이와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진리나 지식은 이미 사람의 영혼 안에 존재한다는 거죠. 교육자의 역할은 그 지식을 억지로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스스로 그 지식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플라톤의 테아이테토스에서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삼파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해요. 나의 기술은 삼파들의 기술과 같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나는 여성이 아니라 남성을 상대로 하고 몸이 아니라 영혼의 출산을 돕는다는 것이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해요. 나는 지혜로운 것을 낳을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며 소크라테스는 다른 사람들에게만 질문을 하고 자신은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 이유는 신이 나로 하여금 산파 역할을 하도록 했으나 스스로 출산하는 것은 금지했기 때문이다. 이 말에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지적 출산을 도울 수는 있지만 자신이 직접 지식을 생산할 수는 없다고 본 거예요. 이것은 겸손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육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교육자는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거나 과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학습자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적절한 질문을 던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사고할 수 있게 안내하는 사람입니다. 삼파술의 또 다른 특징은 고통을 수반한다는 것이에요. 출산이 고통스러운 것처럼 진정한 학습도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해요. 기존의 생각이 흔들리고 확신했던 것들이 의심스러워지고
자신의 무지를 깨닫게 되는 과정은 결코 편안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런 고통을 겪고 나면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남이 준 지식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발견한 지식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지식은 쉽게 잊히지도 않고 다른 상황에도 응용할 수 있어요. 소크라테스의 삼파술은 또한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특성을 가져요. 삼파가 각각의 산모에게 맞는 도움을 주듯이 소크라테스도 각각의 대화 상대방에게 맞는 질문을 던졌어요. 획일적인 지식 전달이 아니라 개인의 특성과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한 거죠. 소크라테스의 삼파술을 직접 경험한 제자들은 어떤 변화를 겪었을까요? 플라톤의 대화편들을 통해 우리는 그 생생한 증언들을 만날 수 있어요. 가장 유명한 사례는 알키비아데스의 증언입니다. 플라톤의 향연에서 알키비아데스는 술에 취한 상태로 나타나서 소크라테스에 대한 놀라운 고백을 해요. 여러분, 소크라테스와 대화를 나누어 본 사람만이 이 느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면 심장이 뛰고 눈물이 나요. 마치 사이렌의 노래를 듣는 것 같아서 귀를 막고 달아나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그와 함께 있으면 나는 철학을 해야 한다는 것을, 내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이 증언에서 우리는 소크라테스의 교육이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알키비아데스는 소크라테스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성찰하게 되었거든요. 또 다른 유명한 사례는 글라우콘의 동굴 비유에서 나타나는 깨달음의 과정이에요. 플라톤의 국가에서 소크라테스는 동굴에 갇힌 죄수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죄수들은 동굴벽에 비친 그림자만 보고 살아가다가 한 사람이 동굴을 벗어나 진정한 실제를 보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동굴을 벗어나는 과정이 매우 고통스럽다는 점이에요. 처음에는 밝은 빛 때문에 눈이 아프고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들이 모두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혼란을 겪어요. 하지만 점차 적응하면서 진정한 실제를 보게 되죠. 이것이 바로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 경험한 깨달음의 과정이에요. 처음에는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웠지만 결국에는 진리를 발견하는 기쁨을 맛보게 된 거죠. 메논의 소년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소년은 자신있게 틀린 답을 제시했어요. 그러다가 소크라테스의 질문을 통해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고 혼란에 빠졌죠. 하지만 바로 이 혼란이 진정한 학습의 시작이었어요. 혼란을 통해 겸손해지고 겸손해진 마음으로 다시 생각해보면서 결국 정답을 찾아낸 거거든요. 소크라테스는 이런 과정을 영혼의 진통이라고 불렀어요. 마치 출산할 때 겪는 진통처럼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진통을 통해 얻은 깨달음은 매우 특별해요. 남이 가르쳐준 지식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발견한 지식이거든요. 이런 지식은 진짜 자신의 것이 되어서 쉽게 잊히지 않고 다른 문제 상황에도 창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소크라테스의 교육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질문이에요. 그는 평생에 걸쳐 질문하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죽음을 앞둔 순간까지도 질문을 멈추지 않았죠. 그런데 소크라테스의 질문은 단순한 정보를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었어요. 아테네의 인구가 몇 명인가나, 페리클레스는 언제 태어났는가와 같은 사실적 질문이 아니라 정의란 무엇인가, 용기란 무엇인가,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와 같은 본질적 질문들이었죠. 이런 질문들의 특징은 쉽게 답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24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이 질문들에 대해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소크라테스는 이런 질문들이 우리의 사고를 깊게 만들고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시킨다고 생각했어요. 질문을 통해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검토하게 되고 새로운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는 쉬워 보이죠. 정의란 옳은 것을 하는 것이다라고 답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 옳은 것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이어지면 갑자기 복잡해져요. 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면 악법도 지켜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따라와요.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을 던지다 보면 우리는 정의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깊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런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더 신중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소크라테스는 또한 질문을 통해 사람들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뜨렸어요. 당시 아테네 사회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던 많은 생각들에 의문을 제기한 거죠. 예를 들어, 당시에는 귀족이 평민보다 우월하다고 여겨졌어요.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진짜 귀함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혈통이 귀한 것인가? 아니면 덕이 귀한 것인가? 이런 질문을 통해 사람들은 기존의 사회적 편견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또한 소크라테스의 질문은 항상 개인적이고 실존적인 차원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추상적인 철학적 개념을 논의하면서도 결국에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되었거든요. 용기란 무엇인가를 논의하는 것은 단순히 개념 정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상황에서 용기를 발휘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철학적 사유와 실제 삶이 분리되지 않았던 거죠. 이런 소크라테스의 질문법은 오늘날에도 매우 유용해요.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 정말 그럴까, 왜 그럴까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발견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소크라테스의 삼파술은 현대 교육에 어떤 시사점을 줄까요? 24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교육 현실을 돌아보면 소크라테스의 교육 철학이 얼마나 혁신적인지 새삼 깨닫게 돼요. 현재 우리의 교육은 여전히 지식 전달 중심이에요. 선생님이 가진 정보와 지식을 학생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교육의 주된 목표죠. 학생들은 그 정보를 잘 기억하고 시험에서 정확히 재생산해내면 좋은 평가를 받아요. 하지만 이런 방식의 교육이 정말 효과적일까요?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이 인간의 많은 일을 대체하게 될 미래에서 단순한 정보 암기와 재생산 능력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 소크라테스의 삼파술은 이런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해요. 그의 교육 방법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학습자 중심 교육의 중요성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스스로 깨닫도록 도왔어요. 현대 교육에서도 교사의 역할이 일방적인 지식 전달자에서 학습, 촉진자, 안내자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두 번째 교훈은 비판적 사고력의 중요성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기존의 생각을 의심하고 검토하게 했어요. 오늘날처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는 정보를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보다 그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졌어요. 세 번째 교훈은 개별화 교육의 필요성이에요. 소크라테스는 각각의 대화 상대방에 맞는 질문을 던졌어요. 획일적인 교육이 아니라 개인의 특성과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의 중요성을 보여준 거죠. 현재 많은 교육 혁신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플립러닝, 프로젝트 기반 학습, 소크라틱 세미나 등도 모두 소크라테스의 교육 철학에서 영감을 받은 것들이에요. 특히 소크라틱 세미나는 직접적으로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을 교육에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교사는 답을 주지 않고 질문만 던지며 학생들이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스스로 답을 찾아가도록 돕는 거죠. 또한 현대의 구성주의 학습 이론도 소크라테스의 삼파술과 맥을 같이 해요. 지식이 외부에서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구성해 나가는 것이라는 관점이거든요. 하지만 소크라테스식 교육을 현대에 적용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우선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요. 답을 직접 알려주는 것보다 학생이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복잡하고 오래 걸리거든요. 또한 평가의 문제도 있어요. 현재의 교육 시스템은 객관적이고 측정 가능한 결과를 요구하는데 소크라테스식 교육의 성과는 쉽게 수치화하기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교육의 방향은 분명히 소크라테스가 제시한 길을 향해 가고 있어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사고력과 창의력을 기르는 교육,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교육 말이에요. 실제로 구글, 애플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직원 채용 시 암기된 지식보다는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적 사고력을 더 중시한다고 해요. 이는 소크라테스가 추구했던 교육 목표와 정확히 일치하는 거죠. 우리는 소크라테스의 어머니 파이나레테 이야기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이야기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산파는 생명을 창조하지 않습니다. 생명은 이미 존재해요. 산파는 단지 그 생명이 안전하게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도울 뿐이죠. 마찬가지로 교육자도 지식을 창조하거나 주입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은 이미 학습자의 영혼 안에 존재해요. 교육자는 그 지식이 안전하게 세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소크라테스가 말한 영혼의 삼파술의 의미예요. 교육은 무언가를 밖에서 안으로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끌어내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지만 동시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이 모순 같아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는 교육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무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돼요. 그리고 진정한 교육자는 자신이 모든 답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학습자와 함께 답을 찾아가는 동반자예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많은 교육 문제들도 결국 이 지점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어요. 교육을 단순한 정보 전달로 생각할 때 발생하는 문제들, 학습자를 수동적인 수용자로만 보는 관점에서 오는 한계들 말이에요. 소크라테스의 삼파술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교육의 모습을 보여줘요. 교사와 학생이 함께 질문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깨달아가는 교육. 정답을 외우는 것보다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것이 더 중요한 교육. 지식의 양보다 사고의 질을 중시하는 교육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교육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 말이에요. 2400년 전 아테네의 한 철학자가 보여준 교육의 모습은 여전히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 학습의 본질, 그리고 진정한 삶의 의미는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소크라테스의 어머니 파이나레테는 몸의 생명을 세상에 태어나게 도왔어요. 그리고 그녀의 아들 소크라테스는 영혼의 지혜를 세상에 태어나게 도왔습니다. 이제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영혼의 산파가 되어보면 어떨까요?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아직 태어나지 못한 지혜와 통찰이 잠들어 있어요. 그것들을 깨우고 기르고 세상에 내보내는 일. 그것이 바로 교육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일 것입니다. 오늘의 철학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깊은 사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